안녕하세요. 가우디 선생님 이병기입니다. 오늘도 가우디가 26살에 직접 기록한 노트, 그 노트의 장식이라고 하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수공 작업비가 오르는 경우 언제나 재료의 가치가 떨어지곤 한다. 금세기 초부터 모든 분야와 산업에서 일당이 2배, 3배, 4배까지 치솟고 있다는 점은 누구도 간과할 수 없으며 기계를 이용하면 많은 양의 작업을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명백한 사실이다. 수공 작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가능한 경우 기계의 이용을 고려해야 한다. 건설 자재의 경우 기계를 통해서 채굴과 운반이 편리해지면서 가격이 상당히 낮아졌다. 거대한 건물이 필요했었던 로마인들은 목욕탕과 경기장을 건설하면서 당시의 기계를 이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오늘의 내용은 뜻밖의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우디를 생각할 때 가우디는 굉장히 수공예적인 건축가, 아르누보라고 해서 장식적이고 수공예적인 건축가라서 오늘날의 건설 기술이나 이런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실은 아르누보라고 하는 건축이 수공예적이라기보다는 산업 생산품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요. 그 전에 돌이라는 것을 조각가를 통해 세공하는 작업이 있었다면 아르누보 건축가들은 당시 새롭게 얻게 된 전기 조명, 그리고 철과 유리라고 하는 이제 공장 생산이 되기 시작한 건축 재료들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건축이라는 것에서 장식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면 돌에 장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값싸고 더 큰 성격을 줄 수 있는 장식들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번 또 읽어볼까요? 여튼 가우디는 이 글에서 지금 기계를 이용해야지 된다. 오늘날 노동자의 임금이 2배, 3배, 4배 오르는데 예전 방식처럼 그렇게 건물을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호, 로마 사람들은 거대한 건물이 필요했던 로마인들은 목욕탕과 경기장을 건설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기계를 이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도 그러지 말아야지 된다는 이야기죠. 그들은 군사 조직에 예술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었기에 조력을 위한 석재와 콘크리트의 제작에 노예들을 동원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작업을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 새로운 기계, 그리고 예전과 비교할 수 없는 운반, 채굴 운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 것이죠. 네. 우리는 모든 면에서 강력한 기계들을 가지고 있다. 돌을 켜는 기계, 콘크리트를 양생하는 기계, 대단한 높이를 들어 올리는 운반기, 수산화칼슘은 콘크리트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화학물질이죠. 생산하는 채석장은 앞서 지목한 공정들과 아주 잘 어울린다. 우리는 기계를 이용한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마름돌이란 이렇게 돌을 미리 마름질을 한 거 말하는데 기성품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기성품을 예약했고 체계화를 통해 비용을 절약하며 조각은 극도로 피한다. 조각을 극도로 피한다면 그렇다면 오늘날의 건축도 조각을 피해도 아름다움을 위해서 또 어떤 건축의 종교적인 성격을 이룩하고 여러 가지 달성해야 되는 목표를 위해서 조각 외고 필요한 것이 있겠죠. 그 내용이 뒤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무의미한 것에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그 돈을 아껴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을 지켜내는 것이다. 점토로 빚어 유약을 발라 구운 제품이나 도기 제품들은 우리에게 상당히 편리할 것이다. 이게 가우디가 많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들은 건축물에 대단한 성격과 내구성을 부여하면서도 비교적 낮은 감당할 만한 가격에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우리는 종교 건축물에 대단한 성격을 부여할 만한 요소들을 마음 놓고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작업이 생겨나야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진 않을. 이런 산업이 지금부터 생기기 시작했지만
걱정할 것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산업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 앞으로 이런 산업적인 기반, 바탕은 충분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산업에 대해 듣지 못한 사람이 누구인가? 주물로 철을 가공하는 산업, 톱으로 대리석을 켜는 산업도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지금 우리에게는 특별한 기계들을 요구하는 기계식 직물 공장들이 있다. 우리가 보통 가우디를 생각할 때는 가우디가 굉장히 수공예적인,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모든 것을 장식하고 만드는 데에만 골몰한 건축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은 가우디가 살았던 그 시절은 근대에 가까운 시절입니다. 1852년생이에요, 가우디가. 가우디는 이미 산업화된 생산 체계가 돌아가고 있었던 시기의 사람입니다. 가우디의 건축물 중에 상당 부분이 철골이라고 하는 산업 생산된 철과 유리라고 하는 건축 재료들을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한 많은 고민으로부터 시작됐고요. 가우디뿐만 아니라 지극히 장식적인 루이스 두메네기 몬타네르의 카탈루냐 음악당이나 이런 건축물도 실은 철골을 사용한 건축물입니다. 아르누보에 대한 우리가 많은 오해가 있는데요. 아르누보가 수공예 장식 예술 이렇게 치부되기에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르누보는 당시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전기 조명, 철과 유리라는 건축 재료,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장식할까 했을 때 오늘 가우디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전엔 돌에 세공을 했었다면 그 철이라고 하는 기성 재료, 이제 건축에 들어오기 시작한 이런 재료들을 갖고 어떤 공간감을 만들고 이걸 구조재로 어떻게 이용하고 장식의 부재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고민들이 함께 했었던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가우디도 26의 가우디, 1878년도에 쓴 글인데도 여기에서도 이미 가우디는 오늘날 수공 비용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건 말도 안 된다. 로마 사람들이 그랬느냐 하면 로마 사람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도 자기친들에게 허락된 최고의 기계들을 사용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이것을 통해서 마름돌, 그러니까 미리 기성화된 부품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축비를 낮출 수 있으며 그 바로 뒤에 붙어 있는 게 그래서 싸게 건물을 짓자는 게 아니에요. 가우디 뭐라고 그랬냐면 낮출 수 있는 비용을 낮춰서 건축의 정신적인 부분을 채우는 데 사용하자는 거예요. 싸게 짓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건축의 정신적인 부분을 이 경제성 때문에 다루고 있지 못한 여러 건축물들이 있는데 그런 건축물과는 달리 어떤 한 부분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정신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건물에 관해서는 이따가 파리의 오페라 하우스를 설명하면서 아마 충분히 설명하게 될 겁니다. 오늘 가우디는 산업화된 생산 체계를 이용한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돌에다 세공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예를 들어 유약을 발라고운 타일이나 이런 재료는 훨씬 더 값싸게 쉽게 만들 수 있고 내구성도 있고요. 오랫동안 버티죠. 유약을 발라 구워서 만들어낸 도자기 같은 건축 재료들을 오늘날 시대의 건축물에 대단한 성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그래서 한번 보세요. 가우디가 설계한 성가정성당에는 돌을 쪼아서 만든 조각 같은 것은 외부에는 좀 있지만 그건 성경에 말하는 노그마, 그 교리를 전하기 위한 부분이라 필수적인 것이었다면 건축의 내부로 들어왔을 때에는 돌을 이렇게 쪼아서 만든 구체적인 조각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전의 성당들, 오히려 고전의 성당들이 주두장식, 그리고 키스톤 장식 이런 데 곳곳에 장식이 필수적인 장식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장식들을 피할 수 없었거든요. 오히려 가우디의 성가정 성당은 이런 주두 장식도 생략되어 있고 여러 부분에서 장식이 오히려 지극히 절제된 건축 양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가우디가 오늘날의 건설 방식에 맞는 건축을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번 한 걸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엔 진짜 중요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종교적 성격에 관해서.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